대항력하고 임차인이 선순위일 때 대항력에다가 배당 요구까지 하면 얘는 내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배당으로 해서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 물건이죠. 2002년도에 전입을 했고 2006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항력도 갖추고 있고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간다. 그래서 내가 인수하는 게 아니다. 여기 배당표에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잖아요, 돈을.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김축이 2,700만 원을 배당을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매수인 인수 금액은 얻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양반의 형수죠. 3천만 원을 신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당 표에는 3천인데 2,700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는 걸로 돼 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 임차인 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한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은 배당을 받아갔다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왜 3천인데 2,700이냐. 3천만 원이 채권이 돼 있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왜 2,700만 원만 배당이 됐을까? 자, 이거 입차 아시는 분? 그렇죠. 소액 임차인이라는 거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낙찰을 받는 사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 월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위에 있으면 인수고 이 아래에 있으면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00년도 뭐 1월 1일이야 말소기준 권리가. 근데 1999년 10월 달에 누가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그럼 당연히 이건 그냥 소멸이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있어. 불쌍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구제를 해주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던 방빼기예요. 방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출. 얘네들은 뭐예요? 소액 임차인 불쌍하잖아. 돈도 별로 없어. 근데 그거 다 밑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날리면 너무 이건 가혹하다라고 해서 어느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의 보증금 밑에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2,700만 원은 내가 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제일 먼저 해줄게, 돈 줄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하고 관련이 있겠죠. 배당을 제일 먼저 받아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최우선. 원래 최우선으로 갖고 가는 게 뭐 경매 집행 비용, 그리고 저 세금, 당해세,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이 먼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순위가 비슷해요. 제일 먼저 빼나가. 요거는 일단 시점은 근저당 날짜예요. 경매 시작한 날짜도 아니고 낙찰받는 날짜도 아니고 입찰하는 날짜도 아니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요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방 빼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면,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이 10세대짜리가 있는데 방이 10개가 있어요. 얘가 10억짜리야. 70%를 대출을 해준대, 은행에서. 이게 7억이 대출이 됐어요. 근데 7억에 대출을 해주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어. 예를 들어 5천만 원, 저보다 5천만 원씩 해서 5억이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에요. 경매에 딱 떨어져서 이게 7억을 빌려준 우리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7억을 빌려줘서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씩 전부 다 뽑아갔어. 3천만 원씩 뽑아가니까 이게 3억을 뽑아가 버렸잖아요. 낙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게 8억이었어요. 전정가 10억에 8억에 낙찰이 된 거야.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이거에 7억을 빌려줬었어. 그래서 이제 8억에 낙찰됐으니까 7억은 이제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소액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쫙 있어가지고 3천만 원씩 다 이 사람들한테 준대. 10명이야 그게. 그럼 3억이잖아요. 이 사람들 먼저 가는 금액이 3억이 먼저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남는 금액이 얼마야? 5억밖에 안 남죠. 얘를 얘가 갖고 간다고, 은행이. 그럼 얘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 그래서 얘를 대출을 해줄 때 뭘 해요? 얘를 하는 거지, 방빼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소액 임차인들이 나 뒤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씩은 어차피 빠질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에 곱하기 10개의 방이 있으면 3억을 대출을 할 때 7억이 일단 70%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버려요. 그래서 4억만 대출을 해준다고. 이 방빼기를 하는 이유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근저당 설립이 되는 날짜가 있다. 근데 이게 연도별로 다르다.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기준 시점 해가지고 1990년, 95년, 2001년, 2008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90년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면 700만 원은 줄게였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후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은 준 거야. 제일 먼저. 최우선 변제로 해서. 기타 지역은 서울이 비싸니까 1,500만 원이고 그게 이제 500만 원만 준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거겠죠. 2018년도 9월 18일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후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3,700만 원은 먼저 주는 거야. 물론 이제 7천만 원 가까운 돈은 이제 날렸겠죠. 그래서 세입자는 후순위가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집은 왜 2,700만 원만 했을까? 이 집은 배당표에 보시면 이 중에서 2,700만 원만 지금 배당이 돼 있잖아. 3천만 원 중에. 왜 2,700만 원을 했을까를 보면 날짜가 근저당 날짜를 보시는 거예요. 근저당 날짜가 2016년도 5월 달. 자, 2016년도 3월 31일부터 8천만 원 이하짜리는 거기는 이제 수원이었죠. 수원이니까 서울 아니고 과밀 억제권역인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8천만 원 이하, 아까 3천만 원이었잖아. 8천만 원 이하는 2,700만 원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3천을 쓰던 5천을 쓰던 8천을 쓰던 간에 얼마를 받아? 2,700만 원을 받지. 그럼 굳이 5천만 원을 쓸 이유는 없겠죠. 이왕이면 2,700만 원으로 맞췄어도 딱딱 떨어지겠죠. 근데 좀 의심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3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3천만 원을 여기다가 보증금으로 넣어 놓으면 2,700만 원을 받거든. 그래서 얘 때문에 3천만 원으로 거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 얘는 가짜였기 때문에. 역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2,7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근데 왜 2,700만 원이냐? 여기에 보면 입찰 날짜는 2019년이잖아. 2019년인데 입찰하는 날짜에 따르면은 아니죠. 이 금액이 2019년이면은 이때잖아. 그러면은 이걸로 가잖아요. 근데 왜 2016년이냐?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은행에서 자기가 이 돈을 빌려줄 때 이 소액임차인 금액을 10개가 방이 있으면 아까 그것처럼 2,700만 원을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개를 해서 2억 7천을 생각을 했겠죠. 요거를 7억인데 예를 들어서 2억 7천만 원을 빼서 그 나머지를 줬다고. 근데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16년이 됐는데 그때는 이 2,700만 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3,70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얘는 내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상을 해서 방빼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금액을 근저당 할 때 얘네들이 확인했던 그 숫자, 그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2019년에 입찰을 하고 경매가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방빼기 돼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은 2016년 근저당 설정됐던 이 은행에서 방빼기를 했던 그 금액으로 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에요.